여러분, 50년 전의 사막을 기억한다는 한 사우디 왕자의 말이 지금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겪었던 혹독한 사막의 더위와 불편한 생활을 평생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오늘날 중동 최대의 프로젝트, 네옴시티를 설계하는 핵심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왕자가 선택한 파트너가 다름 아닌 한국이었다는 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단순한 도시 개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기존의 석유 경제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도시,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첨단 기술로 무장한 새로운 문명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도전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미국이나 유럽이 아니라 한국이 핵심 파트너로 지목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한국은 기억을 공유하는 나라였습니다. 한국 역시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가난과 결핍 속에 있었습니다. 자원도 부족하고 기술도 없었지만 오직 혁신과 교육, 그리고 근면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왔습니다. 사우디 왕자가 말한 50년 전 사막의 기억은 한국이 가진 50년 전 산업화의 기억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을 가진 한국이야말로 사막을 미래 도시로 바꾸는 파트너로 적합했던 것입니다. 둘째,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였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거대한 기술과 자본을 앞세우지만 때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중동을 이용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한 번 맡은 프로젝트는 반드시 완수하며 품질과 속도 모두에서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미 사우디는 한국 건설사들과 수십 년간 협력하며 그 결과를 체감했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에서 한국은 당당히 핵심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한국은 기술과 사람을 동시에 투자했습니다. 단순히 기계를 팔거나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현지 인력을 교육하고 함께 기술을 발전시키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사우디가 원하는 미래와도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석유 이후 시대를 대비하려는 사우디의 비전과 무형 자원으로 성장한 한국의 모델이 서로 맞물린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숫자를 짚어보겠습니다. 사우디는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3천억 달러, 한화로 약 400조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국을 위한 특별구역, 즉 한국 특구 코리어 스페셜존에 막대한 자금이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과 문화, 생활 방식이 그대로 구현되는 거대한 실험장이 될 예정입니다. 다시 말해, 사막 한가운데 한국이 두 번째 고향처럼 자리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사우디 왕자가 미국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는 50년 전 사막의 불편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선택한다. 이 말은 단순한 발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석유로 맺어진 미국과의 전통적 동맹에서 벗어나 새로운 파트너십을 찾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한국이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미국 언론은 사우디가 한국과 손을 잡은 것은 지정학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역시 긴장했습니다. 그동안 중동에 대규모 투자를 해왔지만 신뢰와 기술력 면에서 한국이 더 높은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일본은 뒤늦게 비슷한 협력을 제안했지만 이미 주도권은 한국이 잡았습니다. 한편 한국 내에서도 이 소식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단순한 건설 수주가 아니라 한국 기술과 문화, 그리고 신뢰가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았다는 상징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친환경 에너지 같은 미래 산업이 모두 네옴시티 한국 특구에 들어서며 한국 기업들의 세계적 입지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50년 전 사막을 기억하는 한 왕자의 의지와 50년 전 산업화를 기억하는 한국의 경험이 만나 이룬 기적입니다. 두 나라의 기억이 교차하며 만들어낸 미래의 도시, 네옴시티.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서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세계가 놀란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 네옴시티 한국 특구가 왜 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을까요? 단순히 사우디가 돈을 투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곳이 미래 산업의 실험실이자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풀어낼 거대한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만들어지는 한국 특구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21세기의 패러다임 전환을 상징합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분야는 바로 반도체와 인공지능입니다. 사우디는 오랫동안 석유와 가스를 팔아 막대한 부를 축적했지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은 에너지보다 데이터라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데이터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한국 특구에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와 AI 연구소가 들어섭니다.
이곳은 단순한 IT 단지를 넘어 중동 전역의 두뇌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세계가 왜 긴장하는지 이제 감이 오시죠? 두 번째는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사우디의 뜨거운 태양은 오히려 무한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한국 기업들은 태양광 패널과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결합해 사막의 태양을 시원한 전기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도시를 냉각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 위기로 몸살을 앓는 지금 사막에서 증명된 한국의 친환경 에너지 기술은 곧 다른 나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네옴시티는 인류가 기후 전쟁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신호탄인 셈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 모빌리티입니다. 네옴시티 한국 특구에는 기존의 도로 개념이 사라집니다. 무인 전기차, 드론 택시, 하이퍼루프와 같은 초고속 교통수단이 실험됩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업과 자동차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하며 기존의 교통 방식을 완전히 뒤집는 혁신이 펼쳐집니다. 특히 한국은 이미 전기차 배터리 세계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사우디는 한국의 기술을 통해 미래 교통도시를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스마트 헬스케어입니다. 혹독한 기후와 생활 환경에서 사람들의 건강은 곧 생존과 직결됩니다. 한국 특구에는 최신 원격 의료 시스템과 바이오 연구소가 들어섭니다. 한국의 IT 기술과 의료 인프라가 결합해 사막에서도 누구나 첨단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료의 발전을 넘어 인류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실험장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문화와 교육입니다. 한국 특구는 단순히 산업과 기술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K-팝 공연장, 한국식 교육 시스템, 심지어 한국대학의 분교까지 들어섭니다. 사우디의 젊은 세대는 이곳에서 한국식 창의 교육을 경험하고 K- 콘텐츠를 통해 글로벌 감각을 키우게 됩니다. 다시 말해, 네옴시티 한국 특구는 미래 인재 양성의 허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계획은 사막이라는 극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도시 건설이 아니라 인류가 미래에 맞이할 위기를 미리 대비하는 실험입니다.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교통 혼잡, 의료 불평등, 교육 격차 이런 문제들이 모두 네옴시티 한국 특구에서 해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실험장이 한국의 이름을 달고 있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한국은 이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폐허에서 출발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자원이 없어도 기술과 인재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우디는 이 기억을 보고 한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50년 전 사막의 기억과 50년 전 산업화의 기억이 연결되며 새로운 미래를 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네옴시티 한국 특구는 단순히 사우디의 도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가 지켜보는 미래의 시험대입니다. 여기서 성공한 기술과 시스템은 곧 세계 표준이 될 것이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곧 한국이 21세기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는 핵심 플레이어로 떠오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네옴시티 한국 특구가 본격적으로 알려지자 전 세계 강대국들은 일제히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벌어지는 변화가 단순히 한 나라의 도시 건설이 아니라 21세기 세계 질서를 바꾸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한국이 주도하는 특구가 생기고 그곳에 반도체, 배터리, AI, 문화가 모두 결합한다면 이는 곧 글로벌 표준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미국을 살펴봅시다. 미국은 오랫동안 중동을 자국의 전략적 파트너로 묶어두었습니다. 석유 거래, 군사동맹, 무기 수출까지 미국은 사우디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세계 에너지 질서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한국을 향해 3천억 달러라는 엄청난 투자를 약속했다는 소식은 미국에게 경고음처럼 들렸습니다. 이는 곧 중동의 미래 파트너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될 수도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언론은 이렇게 썼습니다. 사우디가 한국의 문을 연 순간 미국의 독점 시대는 끝났다. 다음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1대1로 전략을 통해 중동에 막대한 투자를 쏟아왔습니다. 값싼 인프라와 빠른 건설 능력을 무기로 시장을 장악하려 했죠. 그러나 네옴시티의 주인공은 한국이었습니다. 중국은 품질과 신뢰에서 뒤처졌고 사우디가 원하는 미래형 도시와 맞지 않았습니다. 사우디는 단순히 건물이나 도로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술 파트너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국 언론은 한국이 사막에서 우리를 밀어냈다라며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중동 건설 프로젝트의 강자였습니다.
발전소, 플랜트, 정유시설 등에서 일본 기업들은 오랜 기간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네옴시티에서는 주도권을 한국에 빼앗겼습니다. 일본 언론은 사우디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속도와 신뢰라며 자국 기업의 느린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기술을 내세워도 이미 중동이 신뢰하는 파트너는 한국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유럽의 시선도 흥미롭습니다. 독일, 프랑스 같은 유럽 강국들은 친환경 기술과 스마트 도시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사우디는 왜 유럽 대신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유럽이 보여주지 못한 실행력 때문입니다. 유럽은 훌륭한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실제로 사막 같은 극한 환경에서 결과를 내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 한국은 빠른 적응력과 유연한 문제 해결 능력으로 단기간에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언론은 한국은 말뿐인 비전이 아니라 현실로 증명했다라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계가 긴장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네옴시티 한국 특구가 성공한다면 한국은 단순한 경제 파트너를 넘어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플레이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20세기의 권력은 석유를 가진 나라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의 권력은 기술과 혁신을 가진 나라가 차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사막에서 열린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이 한국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우리도 한국과 함께 미래 도시를 만들고 싶다고 말하고 있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앞다투어 협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미 일부 국가들조차 석유 대신 태양과 바람을 한국의 기술로 활용할 수 있다라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해외 수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이제 세계가 의존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강대국을 따라가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강대국들이 한국을 따라와야 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유럽도 한국을 견제하면서도 동시에 협력을 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이 바로 네옴시티 한국 특구가 가진 엄청난 파급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시다.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이 도시가 단순히 사우디의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위한 실험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실험의 주도권을 한국이 쥐고 있다면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의 미래를 결정짓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야기는 절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사막을 기억한 한 사우디 왕자의 결단, 그리고 한국과의 만남은 단순한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질서를 바꾸는 거대한 파도의 시작이었습니다. 네옴시티 한국 특구는 단순히 미래 도시를 짓는 현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지난 50년 동안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세계를 주도할 길을 동시에 상징합니다. 산업화의 기억을 가진 한국과 사막의 기억을 가진 사우디가 만난 순간 역사는 새로운 궤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중동의 권력 지도였습니다. 과거 사우디와 중동은 오직 석유로 세계와 연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네옴시티가 완성되면 그 이미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은 이제 고통이 아니라 무한한 에너지원이 되었고, 그 에너지를 활용해 도시를 냉각하고 산업을 가동하며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가능하게 만든 주인공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중동의 왕족들은 이제 말합니다. 우리는 석유를 팔아 부자가 되었지만 한국은 기술을 팔아 미래를 만들고 있다. 다음으로 변화한 것은 세계 강대국들의 태도였습니다. 미국은 처음에 긴장하며 견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곧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우디와 중동이 한국을 선택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결국 전략을 바꾸어 한국과 협력하는 길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빠른 복제를 통해 한국을 따라잡으려 했지만 신뢰와 품질에서 밀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일본은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이미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늦었습니다. 유럽은 한국의 실행력을 본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21세기의 권력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20세기의 패권은 석유를 가진 나라와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의 패권은 기후 위기와 기술 경쟁이라는 새로운 전쟁터에서 결정됩니다. 그 전쟁터에서 한국은 이미 승리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네옴시티 한국 특구는 앞으로 인류가 직면할 문제들을 해결하는 시험장이 될 것입니다. 에너지 위기, 폭염, 전력난, 교통체증, 의료 격차, 교육 불평등.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실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의 주도권을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이제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는 나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앞으로 10년 뒤 한국의 기술이 유럽의 도시를 시원하게 하고 아프리카의 마을을 밝히며 아시아의 교통을 바꾸고 남미의 의료 격차를 줄이는 장면을. 그것은 단순히 경제적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세계의 생존을 책임지는 순간입니다. 이때 한국은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이 됩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을 따라가야 하고 세계가 한국을 필요로 하게 되는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 한 문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나는 50년 전 사막을 잊지 않았다. 한 왕자의 기억이 한국의 기억과 만나 세계의 판도를 뒤집었습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불가능했던 땅에서 가능을 찾은 나라와 자원이 없던 나라가 함께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클라이맥스입니다. 사막을 기억한 사우디와 산업화를 기억한 한국이 만나 세계를 바꾸는 새로운 동맹을 만들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아무리 견제해도 막을 수 없는 흐름, 기술과 신뢰로 무장한 나라가 결국 세계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앞으로 세계 질서를 주도할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석유인가, 군사력인가, 아니면 기술과 혁신인가? 답은 이미 사막에서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의 주인공은 한국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사우디 왕자가 50년 전 사막을 기억하며 한국을 선택한 순간, 세계는 새로운 흐름을 목격했습니다. 사막을 냉장고로 바꾸고 미래 도시를 세우며 3천억 달러라는 거대한 투자가 흘러 들어온 곳. 그곳은 더 이상 단순한 사막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가 실험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의 주인공은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제 더 큰 무대, 더 큰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네옴시티 특구의 성공은 한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끌어올렸지만 동시에 한국이 감당해야 할 무게 또한 커졌습니다. 첫째, 한국은 강대국들의 본격적인 견제에 맞서야 합니다. 미국은 여전히 자국 중심의 글로벌 질서를 지키려 하고 중국은 한국 기술을 모방해 값싼 대안을 내놓을 것입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해 다시 뛰어들 것이고 유럽은 한국과 협력하면서도 동시에 경쟁자로 바라볼 것입니다. 한국이 세계의 주목을 받는다는 것은 곧 세계의 압박을 함께 받는다는 뜻입니다. 둘째, 한국은 기후위기라는 인류 전체의 적과 싸워야 합니다. 네옴시티는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세계 곳곳에서 폭염과 홍수, 에너지 부족, 식량 위기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기술을 파는 나라가 아니라 해답을 내놓아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실패한다면 세계는 다시 혼란 속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셋째, 한국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세계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단순한 기술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속을 지키는 신뢰,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경험, 그리고 사람을 중심에 둔 혁신입니다. 만약 한국이 강대국처럼 자만에 빠지거나 탐욕을 좇는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더 큰 겸손과 책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아프리카의 사막에 한국 기술로 지어진 친환경 도시가 들어서고 동남아시아의 홍수 피해 지역이 한국의 스마트 수자원 시스템으로 보호받으며 남미의 의료 공백이 한국의 원격 의료로 메워지는 장면을. 그 순간 한국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인류의 희망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